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리서처입니다. 오늘도 이제 주말이라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저번 영상에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, 오늘은 이 삼각수렴 패턴을 전체적으로 설명과 예시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에 제가 자료집처럼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미지를 계속 보고 눈에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이 자료들은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고,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링크가 있습니다. 아직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금일 중으로 꼭 입장하셔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정리본 받아보시길 바라고요. 이 외에도 이제 비트 시황이나 알트 진입,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같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고정 댓글 통해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바로 오늘 영상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삼각수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. 저 또한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. 이 추세의 저항과 지지, 이 부분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삼각수렴의 패턴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그대로인 상승삼각 패턴, 두 번째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그대로인 하락삼각 패턴, 세 번째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대칭삼각 패턴, 네 번째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쐐기형 패턴,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하락쐐기형 패턴,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이 5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은 상단 하단 이 두 추세선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패턴을 말합니다. 여기서 지지 저항의 추세선은 최소 2번 이상 변곡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, 이 해당되는 추세선의 변곡점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. 이 수렴에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부분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첫 번째 상승삼각 패턴에 대해 한번 설명과 함께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 상승삼각 패턴은 주로 가격의 일정한 고점을 형성하면서 하단의 지지선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는 패턴입니다. 이제 이 패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고 접근하는 패턴이고,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렴에 가까워졌을 때 이때 이 저항 라인 뚫고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. 이 상승삼각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단의 추세선이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는 것이고요. 상단은 큰 변동성 없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.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고점을 이은 저항 라인을 먼저 상단 추세선으로 기준을 잡고, 그 다음 하단 추세선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최소 2번 이상의 저항과 지지 라인이 있어야 하고, 수렴이 끝날 때쯤 이 고점 저항을 뚫고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이때 이 저항을 뚫고 비트만 55%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점을 이은 저항 라인을 먼저 상단 추세선으로 기준을 잡고, 그 다음 하단 추세선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기준을 잡는다.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그대로인 하락삼각 패턴을 한번 볼게요. 이 패턴 같은 경우 상승삼각 패턴과 반대로 일정한 저점을 유지하면서 상단의 추세선이 저항으로 인해 점차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. 하락삼각 패턴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아래로 도파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고, 이 패턴의 중요한 점은 상단 저항선은 하락, 하단 지지선은 일정하게 고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차트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고점의 저항을 받는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는 지지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 2번 이상의 저항과 지지를 받아야 하고, 수렴에 가까워지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. 이 하락삼각 패턴 같은 경우 위의 저항에 눌려 아래 지지선이 깨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약 마이너스 12% 이상의 조정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상단 추세선, 그 다음 하단의 추세선은 꾸준하게 지지를 받는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다, 기억하시면 되고요. 이제 세 번째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대칭 삼각 패턴입니다. 이 패턴 같은 경우 상단의 저항선과 하단의 지지선이 동시에 내리고 올라오면서 수렴하게 되는 패턴인데요. 이 패턴은 상승과 하락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가격이 위로든 아래로든 돌파할 확률이 존재하는 중립적인 패턴입니다. 쉽게 말해 확률이 5대5로 볼 수가 있죠.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내려오는 상단의 저항선, 그리고 저점이 점점 올라오는 하단의 지지선이 끝에 만나면서 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상단의 저항선을 뚫고 상승이 나와줬고, 반대로 이렇게 하단의 지지선을 뚫고 하락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상단 추세선,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지는 하단 추세선,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의 방향성이 결정된다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쐐기형 패턴입니다. 상단의 저항선과 하단의 지지선이 모두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고요. 이 패턴 같은 경우 상승 추세 중에 형성이 되고 가격이 점차 상승폭으로 좁혀가면서 쐐기형을 만들어줍니다. 이 상승 쐐기형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락세에 전환되는 패턴이고요. 차트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지는
높아지면서 결국 이 하단의 지지선을 깨고 가격이 하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발생되면서 끝에 수렴하게 되는 부분쯤 이런 방향성이 결정된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하락 쐐기형 패턴입니다. 방금 말했던 상승 쐐기형 패턴과 반대인데 상단의 저항선과 하단의 지지선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고요. 이 패턴 같은 경우 하락 추세 중에 만들어지고 이 가격이 점차 좁혀지면서 하락폭 또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. 하락 쐐기형은 보통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이고 이 상단 저항선을 깨고 돌파를 할 때가 매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차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끝 부분 수렴이 만들어졌고 이 상단의 저항선을 뚫자마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시장 분위기가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비트만 84% 상승이 나왔네요.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저항 라인을 뚫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.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삼각수렴 5가지 패턴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.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러한 패턴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100%의 확률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제가 오늘 내용 정리를 해서 여기에 공유를 다 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리본 이미지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.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.